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별수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선 오늘 첫 수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붓펜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붓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 부분이 펌프로 되어 있어서 누르면 앞으로 잉크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털로 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런 펜과는 많이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펜과 친해지기 위해 선을 그리는 연습부터 하실 거예요. 자, 잡으시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펜을 잡는 방법은 그냥 편하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펜 끝에 압력을 주면서 눌렀다 뗐다를 통해서 선의 굵기의 변화를 주실 거거든요. 아무래도 선의 굵기의 변화가 있어야만 더 멋진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 또 더 짜임새 있는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펜으로 눌렀다 뗐다 얇은 선과 굵은 선을 그리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우선 가로부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붓의 끝이 살짝만 닿아야만 얇은 선이 나오겠죠? 선을 그으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처음에 누르신 힘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선의 굵기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굵기를 한번 볼게요. 중간은 조금 더 붓의 끝이 눌러져야 돼요. 그래야만 조금 더 굵은 선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굵죠? 그 다음 가장 굵은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러주시고 붓이 많이 휘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쭉 가주세요. 이때 제 손을 보시면 손가락이나 팔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팔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글씨를 선을 그어주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 손이 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지금 여러분이 가로선 연습을 하셨고요. 굵기를 3가지 정도로 얇은 거, 중간 거, 가장 굵은 거 이렇게 3가지를 한 세트로 연습하셔야 돼요. 얇은 것만, 중간 것만, 굵은 것만 하시지 말고 얇은 거 하셨으면 중간 거 그리고 가장 굵은 거 이렇게 3가지를 한 세트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붓을 누르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붓을 누르는 정도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붓에다 힘을 주는 거잖아요. 필에다가 압력을 준다. 그래서 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압을 주는 것에 따라서 선의 굵기가 달라지고 다양한 굵기가 들어갔을 때 글씨에 좀 더 멋스러움과 개성이 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를 좀 많이 연습하셨으면 잠깐 멈추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세로도 연습해 보실게요. 세로도 똑같아요. 얇은 거, 중간 거, 두꺼운 거. 근데 이때 세로를 움직이실 때 마찬가지로 팔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손이나 팔목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가로가 가만히 움직여서 갔듯이 세로도 여기서 아래로 그대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손이 요 바닥면이 종이에 닿은 상태에서 쓱 종이를 훑어내린다는 생각으로 팔이 밑으로 쭉 빠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붓을 살짝 종이에 갖다 대시면 되는 거예요. 종이에 갖다 대고 얇은 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살짝만 갖다 대고 쓱. 자, 저 손가락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시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손목이 안으로 굽어서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절대로 손가락과 팔목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손을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중간 굵기 조금 더 누르시면 붓의 많은 면이 종이에 닿겠죠. 이 상태로 또 쭉, 자, 손목은 움직이지 마세요. 손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 가장 굵은 걸 한번 해볼게요. 꾹 많이 눌러주세요. 한참 누르죠? 그 상태로 뒤로 쭉. 자, 이때도 굵기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얇은 거, 중간 거, 굵은 거 다 있죠? 자, 이렇게 굵기를 주는 거, 필압이라고 했죠? 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선과 세로선 긋기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네, 우선 선 연습의 가장 기본인 가로와 세로 선 연습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볼 건데요. 이응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응을 쓸 때 물론 막상 글씨를 쓸 때는 손이나 손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손과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큰 글씨나 멋있는 글씨 쓰실 때 좀 더 활용도가 높게 글씨를 쓰실 때는 반드시 어깨와 팔꿈치와 어깨를 쓰시는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때도 손을 이렇게 꿈지럭거리는 게 아니고 팔이 전체가 돌아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팔이 전체가 움직여서 그려야 되는 동그라미입니다. 끝에 살짝 대시고, 끝에 살짝 대시고 조금만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조금 더 눌러서 넓은 동그라미가 되도록 뱅글. 그 다음은 더 많이 눌러서 뱅그르르. 이렇게.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눌러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눌러서 붓끝을 뱅그르르 움직였죠? 자, 이때 만약 붓끝이 너무 갈라졌다. 그럴 때는 바닥에 살짝씩만 이렇게 모아서 붓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반드시 막 동그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삐져나가도 괜찮고 그저 붓이 돌아가는 느낌을 내가 손끝을 이용한 게 아니라 팔과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생각을 최대한 가지고 그려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점 그리기, 선 연습 완성되실 거예요. 자, 좀 많이 그리셔야 돼요. A4지 반 정도 그려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팔과 어깨를 활용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팔과 어깨로 선과 점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앞에 다시 보셔가지고 제가 손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가지의 선 연습을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눌렀다 뗐다 파형 그리기. 자, 요거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글씨들의 기본 획이 좀 되어질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시면 금세 하세요. 자, 우리가 얇은 거부터 굵은 것까지 다 그려봤잖아요. 이 획 안에는 처음에 얇은 거, 그 다음에 중간 두꺼운 거, 그리고 중간 얇은 거 이런 식으로 차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점 같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붓끝이 요 끝이 있는 그대로 살짝 그대로 딱 갖다 대시면 돼요. 종이에 갖다 대시고 힘을 주지 마시고 그러면 가면서 붓이 뒤로 가면서 점점점 눌러요. 그리고 가면서 살살살 떼세요. 다시 한번 갔다가 눌렀다가 가면서 싹 떼시고 다시 살짝 떼고 가면서 눌러요. 붓이 납작해졌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살짝 들어갔다가 눌렀다가 가면서 싹 듭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지 마시고 팔이 살짝 움직이신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붓끝 그대로 갖다 대시고 갔다가 쓱 들고 쓱 이런 식으로. 자, 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로는 손을 약간 엄지손가락에다가 붓을 쫙 대시고 위에서 아래로 이 붓끝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철퍼덕 놓으시고 내려가다가 싹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철퍼덕 놓으시고 쓱 떼주시고 갔다가 쓱 내리다가 싹 빼주시는 느낌. 자, 이게 세로, 가로와 세로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각선도 있을 수 있겠죠. 시옷 같은 경우. 그래서 대각선 살짝 냈다가 누르세요, 떼세요. 자, 살짝 대고 누르세요, 떼세요. 근데 이때 그냥 눌렀다가 떼는 게 아니라 누르면서 가야 돼요, 밑으로. 자, 누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떼셔야지만 됩니다. 그냥 꼭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요거는 안 됩니다. 자, 눌러서 가셔야 돼요. 눌러서 갑니다, 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도 또 해볼까요? 갑니다, 누릅니다, 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이에 지금 여러분 한 바닥 정도를 요 점들을 이런 식으로 찍어 보시는 거예요. 긴 것도 그렸다가 짧은 것도 그려봤다가 이렇게 방향도 바꿔보고 쓱 세로도 해보시고 이쪽으로도 해보시고. 지금 크기는 제가 그리는 점들 크기 정도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글씨를 우리가 쓰실 때 물론 큰 것도 쓰시겠지만 좀 글씨 크기 많이 커지지는 않거든요. 워낙 제한된 종이에다 쓰기 때문에 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붓펜으로 하는 거라서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보시는데 요거를 이제 버들립체, 버들립체라고 그래요. 버들립파리들이 모여서 된 글씨체 같이 생겨서 버들립체. 그리고 제가 저희 스승님께서 바로 이 버들립체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참이슬 글씨를 쓰신 분이십니다. 자, 반가운 이름이 나왔죠, 참이슬. 네, 설마 옆에 참이슬 두고 음주 캘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즐거울 수만 있다면 네, 참이슬 놓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배우실 글씨체는 참이슬 글씨체고 약간 따로 또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름은 버들립체. 그래서 버들립파리 같이 생긴 이런 작은 획들을 모아서 글씨를 앞으로 쓰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필압을 주는 거, 그래서 가로와 세로 선 연습 많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버들립체의 기본이 되는 요 기본 획들을 많이 연습하시는 거, 이게 이제 글씨를 앞으로 여러분께서 배우실 버들립체를 쓰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시는 그런 연습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를 잘 쓰게 되는 거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은 확실히 잘 쓰시게 되고, 좀 바쁘셔서 연습을 못 하셨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습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디게 실력이 느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도 뭐 계속 앉아있지는 않아요. 10분이라도 붓을 잡았다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와서 뭐 10분 앉아서 또 쓰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한 번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뭐 실력이 늘거나 뭐 이렇게 효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잠깐씩이라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TV를 보시다가도 잠깐씩 붓을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말 아무거나 흘려 쓰시면 그것만으로도 붓펜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실 거고, 붓펜을 한 번이라도 좀 잡게 되는 그런 습관
습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글씨도 말처럼 습관이고 내가 그동안 쓰고 있던 그 글씨체가 있잖아요. 그거와 다른 글씨체를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좀 충분히 친해지시기 위해서, 이 글씨체와 친해지시기 위해서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물론 내가 가벼운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실력이 늘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충분히 즐기시면서 글씨도 많이 느시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억, 니은 들어갑니다. 자음과 모음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마친다고 같이 마치지 마시고 연습 조금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